No, I'm good. I'm good.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안녕하십니까, 운동마스터 운마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상 직후에 과연 영양 섭취는 왜 하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우리가 요즘에 많이 알고 있는 공복 유산소라든지 공복 웨이트를 모두가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이 사실이 수면을 할 시 호르몬 분비라든지 또 그 호르몬 분비와 함께 근육의 회복 성장이라는 그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나요? 바로 그 포도당이죠. 포도당. 우리가 이제 포도당은 인체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글리코겐 형태의 다당류와 글루코스의 형태로 근육에 저장되는 포도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빠른 감량을 위해 취침 한참 전에 음식을 먹고 배고픔을 견디며 다음 날까지 무자비하게 안 먹고 또 공복 유산소 또는 공복 웨이트를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포도당을 빨리 고갈시키는 것을 알고는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빨리 고갈시키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인터넷에서 공복 유산소라든지 공복 웨이트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단순하게 자기 몸에 대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몸 상태를 일단 먼저 체크하고 내가 과연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쓰는 상태의 몸을 가진 사람인지, 탄수화물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몸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지, 내가 운동 연령이 짧은데도 공복 유산소가 나한테 맞을까, 또는 공복 웨이트가 과연 나한테 맞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육이 많은 상급자라든지 근육이 적은 초급자라든지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포도당이죠. 3대 에너지원 중에서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쓴다라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탄수화물이 이제 포도 형태로 이제 당월 형태로 쓰게 되는데, 과연 산소 효율적인 측면이 떨어지는 초심자의 경우에도 과연 이런 공복 유산소나 공복 웨이트가 효과를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초심자는 뭐 근육량이 부족한 사람, 또는 뭐 골격근 대비 내가 그 골격근에 대한 어떤 저항 자체를 소화를 못 해내는 사람, 빨리 지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근육 속 내에 글리코겐을 쓴다고 해도 결국 산소를 많이 쓰죠. 산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 그 시점에서 산소를 너무 과도하게 써버리기 때문에 이 젖산이라는 해당 시스템이라는 이 과정이, 즉 상급자, 즉 근육량이 높은 사람인 경우보다 빠르게 무산소화가 진행이 됩니다. 자, 문제는 이 무산소화가 저강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저강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무산소 대사 과정이 저강도부터 시작이 된다. 즉 1시간 운동하는 과정에서 10분도 안 돼서 벌써 무산소화 대사 과정이 일어난다? 아주 고강도 트레이닝 하기 전부터? 자, 그럼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무산소 대사 과정이 총 운동 시간 대비 80% 이상을 차지해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탄수화물의 비율만 늘어날 뿐 그 유산소 대사 과정의 비율이 적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유산소 과정에서의 어떤 지방을 에너지로 쓰기 좋아하는 유산소 대사 과정의 비율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칼로리는 둘 다 쓴다라는 거죠. 탄수화물로 칼로리를 쓰든지 아니면 뭐 지방으로 칼로리를 쓴다든지 둘 다 칼로리는 쓴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칼로리를 쓸 때 칼로리를 쓰잘데기 없이 효과적으로 못 쓰고 빨리 써버려요. 빨리 쓰기 때문에 결국 지방을 에너지화하지 못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속담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고 하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지방을 뺄 수 없고, 너무 과다하게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갖고 결국은 오버트레인이라는 거에, 나는 오버트레인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오버트레인이 돼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맞죠? 자, 근데 이런 상황으로 운동을 매일매일 종료하고 안 먹는다. 모르니까. 또는 일찍 먹고 일어나가지고 공복 유산소, 이것도 위험한데, 공복 유산소 자체도 위험한데, 공복 상태에서 공복 웨이트를 한다? 유산소 대사 과정 자체를 일으키는 시간도 근육이 많은 상급자 분들에 비해서 느린데 탄수화물이 없다? 왜냐하면 무산소 대사 과정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더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에너지원을 지방에서 꺼내가지고 써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에너지화 시켜서 쓴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지방을 에너지화로 쓰이는 상태의 형태로 놓여지게 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몸의 젖산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몸은 자꾸 탄수화물을 요구하게 되고, 탄수화물이 부족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근육을 손실시킬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이하작용이라는 거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하작용은 이제 뭐 좀 유식한 말로 우리가 이제 카타볼릭이라고 표현을 해요. 웃긴 얘기지만 근육이 춤을 추는 게 아니고 근육이 흐물흐물해지죠.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 상태. 흐물흐물해진다는 거는 근육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그냥 안고 가시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즉 근육을 연료로 써가지고 무산소와 대사 과정을 참여시키게 되고 체중은 빠지죠. 체중은 빠지는데 근육이 산화되니까 장시간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살이 더 잘 찌는 시들로 되겠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는 강도에 따른 에너지의 쓰임 변화를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무산소성 역치 상태, 그리고 젖산의 역치 상태, 그리고 환기적 역치 상태, 이렇게 3가지로 표현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젖산 해당 과정의 역치 상태하고 그리고 유산소적인 어떤 환기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첫 번째가 중요하죠. 바로 무산소성 역치 상태인데, 이 무산소성 역치 상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원래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던 평온한 내 몸뚱아리였는데,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시면은 갑자기 화생방 가스의 분출, 뭐 시에스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터지면서 내 몸이 고통스러워, 체류탄 이런 거 막 갑자기, 그러니까 내 몸이 막 산소가 되게 부족한 상태가 갑자기 되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 무산소성 역치 상태에 놓여진다는 거는 이 시점이에요. 몸이 고통스러워지는 시점, 즉 산소가 부족해지는 시점, 요 시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시점이 100% 났을 때 80% 이후부터 진행이 되냐, 아니면은 뭐 저강도부터 진행이 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탄수화물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1시간 운동을 했어요. 1시간 운동하면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시간 운동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 말을 맞고 얘기하면 탄수화물이 빨리 고갈이 되는 무산소와 젖산 시스템 형태로 되기 때문에 빨리 고갈이 되면 뭘 쓸 건데요? 산소는 부족하고 몸에 피로물질이 누적이 되는 상태면 계속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되지, 산소가 들어오는 상태보다는 몸이 더러워져 있는 상태가 돼. 근데 뭘 쓸 건데요? 쓸 게 없어요. 결국 근육을 태우겠죠. 근육 고갈이에요. 이게 이제 초심자들, 근육이 없거나 운동 경력이 짧거나 아니면 근지구력이 약하신 분들. 반대로 1시간 운동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사람, 그러니까 빠른 아주 고강도 트레이닝 80% 이상의 수치 정도의 운동 막바지 상태에 이르렀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 막바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무산소와 대사 과정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즉 같은 힘을 쓰더라도 탄수화물의 효율성이 높다라는 거죠. 즉 탄수화물의 소비를 조금 하더라도 산소를 아껴 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계속적으로 아껴 쓸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도 유산소와 대사 과정으로서의 진행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산소를 아껴 쓴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산소가 몸에 충분하니까 산소가 차단되는 시간이 초심자에 비해서 느려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건 결과적으로 몸에 산소가 충분하다면 웨이트를 진행하면서도 처음부터 1시간 운동을 했을 경우에 10분에서 뭐 한 40분까지는 산소가 충분하므로 유산소적인 시스템, 즉 지방을 연료로 쓰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육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죠? 산소를 쪼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탄수화물의 효율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이런 분들은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확률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에너지원을 지방을 쓰는 상태로 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과연 산소를 아껴 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산소를 아껴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을 할 거냐? 산소를 아껴 쓴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근지구력의 발달을 의미하는 거죠. 몸의 최대 부하가 오기 전에 유산소라는 것을 산소를 아껴 쓴다는 것이죠. 즉 탄수화물의 소비를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즉 무산소화 되는 시점이 올 때쯤 근육은 큰 상처를 받고 근육을 형성을 기대하며 꿀잠을 드는데 지방을 괴롭혔죠. 지방을 괴롭혔죠. 산소가 충분하니까 지방이 빠지죠. 지방이 빠지네. 아이 좋아라. 반대로 산소를 아껴 쓰지 못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근지구력이 최악이라는 거죠. 최악. 몸에 최소 부하가 오면, 몸에 최대 부하가 오는 게 아니고 몸에 최소 부하가 내 몸에 약간 좀 부담이 온다는 느낌만 받으면 바로 무산소가 돼버려요. 무산소가 돼. 산소를 아껴 쓰지 못하는 상태죠. 산소를 엄청 아껴 쓰지 못하죠. 탄수화물의 소비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죠. 죄송합니다. 탄수화물의 소비가 비효율적으로 일어나겠죠. 비효율적으로. 자, 즉 유산소화 되는 시점이 언제 오냐 이거예요. 언제 오냐. 한참 기다렸는데도 안 와 잘. 그럼 결국에는 근육은 소심한 상처를 받고 근육 유지조차 기대하지 못할 정도로 잠만 쿨쿨 잡니다. 지방은 평화롭죠. 지방이 잘 안 타네? 짜증나. 물론 타긴 하죠. 근데 아주 근육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조금밖에 안 타죠. 자, 결론.
이런 학습을 근육이 없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한다면, 모르는 상태에 제가 이제 계속 강조했던 이런 부분을 계속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공복 유산소나 공복 웨이트를 할 때 지방이 효과적으로 연소가 될까요? 아니면 근육만 빠질까요? 애당초 근육이 없는 분들이나 초심자들이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공복 유산소나 공복 웨이트.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아이러니해요, 사실은.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분명히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초심자의 경우에는 차라리 적당한 탄수화물을 먹고 적당하게 잘 자고 휴식을 취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진행한다면 결국엔 밑빠진 독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밑빠진 독에 물만 부으다가 나중에 살이 더 찔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될 것인가? 결국 내 몸만 이상해지는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복 유산소라든지 공복 웨이트를 진행할 때 본인의 운동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체형이 과연 어떤 운동에 적합한 체형인지를 생각을 하시고, 차라리 유산소와 대사과정을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걸으세요. 아이러니하게도 근육이 없으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체중을 좀 더 이쁘게 빼시려면 처음에 늘상 얘기하지만 유산소와 대사과정을 빨리 만드세요. 유산소와 대사과정. 과부하를 주지 마세요, 애초에. 지방을 효율적으로 뺀 다음에, 물론 이제 근육 자체를 가꾸면서 지방이 빠졌을 때 원하는 근육의 어떤 형태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특히나 요즘 같으면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어. 하지만 그거조차도 오류죠. 그러면 결국에 기본 베이스는 뭡니까? 지방이 그냥 많고요. 근육량이 부족하신 초심자들 같은 경우 좀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신다고 하면 공복 유산소도 사실 좀 위험하죠. 몸 자체가 그런 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드시면서 공복 웨이트는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요. 그냥 유산소 정도. 예. 그리고 근육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체중을 증가하는 목적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이 끼는 걸 감수해야지만 되는 게, 지방이 많이 끼는 거를 감수해야 되는 게 마른 비만의 체질인데, 우리가 다이어트 목적으로 갔을 때는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탄수화물을 충분히 못 먹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이나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좀 댓글 달아주시고요. 과연 초심자가 공복 유산소라든지 공복 웨이트를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큰 맥락은 기상 직후에 이 공복 유산소나 공복 웨이트를 할 때 과연 영양 섭취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하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큰 틀로 잡아봤는데,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심자 같은 경우는 영양 섭취를 해주는 게 좋아요. 반드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근육량이 좀 높으신 분들은 뭐 간단한 쉐이크나 아니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아주 심한 웨이트만 아닐 경우에는. 네. 뭐 물론 공복 유산소는 사실 근육량이 많으신 분들한테 매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초심자분들한테는 공복 유산소조차도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운동마스터 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